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견과류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견과류를 찾기 전에 우선 선행학습을 조금 하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경세포 그림이죠. 우리는 신경세포를 1000억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황금색으로 된 것이 세포체고요. 그 안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색으로 된 것이 노란 긴 줄을 다 이렇게 싸고 있죠. 여러 개로. 그걸 우리가 미엘린 수초라 그러고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호는 화살표 방향으로 흐릅니다. 머리에서 꼬리로 가듯이. 그래서 수상돌기 있는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수상돌기에서 축삭돌기까지는 뭐로 가는가 하면은 전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에는 화학물질로 신호가 전달되고요. 다시 시냅스 후세포에서는 다시 전기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 미엘린 수초는 뭐냐면 전선이 있을 때 그 안에 전기가 흐르듯이 이 축삭이 전기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전기가 방전되거나 누설되거나 그 다음에 흩어지지 않게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미엘린 수초가 뭘로 되어 있냐면 30%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70%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지방이 굉장히 많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좋은 지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은 보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연결됐고요.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지방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취하는 것을 포화지방이라 그러고 상온에서 액체 형태를 취하는 것을 불포화지방이라 그러는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나 면실류나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다 여기에 속하죠. 자, 포화지방 섭취와 알츠하이머 위험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시카고 건강 노화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걸 보면 포화지방을 한 2배 정도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은 3.5배 정도 늘어나니까 이 포화지방과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건 보면 탄소인데 탄소는 손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물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화됐다는 것은 손이 전부 다 뭘 잡았고 더 이상 잡을 손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불포화라는 것은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둘이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중결합이라고도 하고 불포화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CH3를 메칠기라 그러고 뒤에 있는 COOH를 카르복실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면 탄소가 수소를 다 잡아가 손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이고 밑에는 보면 불포화지방산인데 3번째, 6번째 이런 데가 전부 다 뭐예요?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단일 불포화지방, 그 다음에 2개 이상 있으면 다중 불포화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메칠기로부터 첫 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탄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거든요. 3번째에 있을 경우에는 3번째 이중결합이 있고 이중결합 3번째 탄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6번째에 있으면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가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됩니다. 이상적인 균형은 1대4 오메가3를 하나 먹으면 오메가6는 4개 먹는다. 그러니까 4배에 해당될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오메가6가 많네. 근데
진짜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아주 문서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들은 1대1이 이상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1대4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 실증은 1대20에서 1대20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를 섭취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오메가3는 세포 막을 형성하고 혈액을 응고하고 동맥벽의 수축과 이완, 염증 조절, 호르몬 생성, 그 다음에 유전기능 조절,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뇌졸중 예방, 루푸스 습진, 류마티스 관절염 조절, 암과 기타 질환에서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밸런스가 깨지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방 쌓기가 증가되고 염증 유발이 증가되고 만성질환이 증가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종 견과류와 아마씨, 아보카도를 빼먹었는데 아보카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고 넓이 많은 야채, 오늘은 각종 견과류와 씨앗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비만이 사망률하고 관계가 있고 각종 성인병하고 관계가 있고 만성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모든 나라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비만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지방 쌓는 오메가6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지방을 다시 정리해보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단일지방, 다중지방 또는 다가지방 이렇게 부르죠. 불포화지방 또는 단일포화지방 같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9은.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메가6는 오메가3 와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메가3 지방은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줄여주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염증 완화로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Nutrition Action 2021년 1, 2월호에 발표된 미 농무부 자료를 근거로 한 발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넛과 씨앗이 좋은가를 하는데 여러분 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앞에 체크로 된 것은 많이 드셔도 괜찮다는 거고요. 이 마니가 무한정 마니아가 한 온스입니다. 한 온스는 한 28g에서 30g. 알로 치면 한 20알에서 30알 정도 됩니다. 체크 표시가 2개 있는 것은 드셔도 무방한 거고 캐슈, 마카데미아 브라질랏은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칼로리가 낮고 포화지방이 낮고 단백질이 높은 것을 측정했는데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측정하면 좋았겠습니다. 비타민 E, 아몬드는 비타민 E가요 67%는 됩니다. 한 온스 먹으면 그날 먹을 양의 67%를 다 섭취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구리,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 B1, 2, 칼슘, 아연, 철분,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죠. 자, 요거는 보면 또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과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가 불포화지방산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연두색 부분입니다. 이 연두색 부분이 심장이 좋다는 거죠. 자, 호두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콩이 2등이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호박씨, 그 다음에 땅콩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실 견과류에 정말 파이토케미칼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까지 파이토케미칼 여러 종류에서 많이 보셨는데 오늘은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40가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파이토케미칼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다 있잖아요.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파이토케미컬을 가진 견과류입니다. 자, 아몬드 농장이에요. 꽃이 만발해 있고요. 이건 열매가 달렸는데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이 안에 다시 껍질이 있습니다. 자, 요 아몬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요렇게 밖에 껍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퇴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관리에 있어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치료들이 가능한가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 경화증, 헌팅턴병 등 각종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인자에 대해 큰 이해 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인자 주요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질병을 환자들에게 고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대부분 신경퇴행성 질환은 후발성적이어서 대부분의 단계에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굉장히 말기까지 잘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런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플라보노이드는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신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화학물질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약으로 먹지 않고 음식으로 매일 드시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폴리페놀을 보면 감기, 당뇨, 피부질환, 골다공증, 간질환, 폭식증, 빈혈, 천식, 갑상선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겁내는 암, 심장질환, 퇴행성, 신경성 질환, 뇌, 알츠하이머, 파킨슨, 헌팅턴 이런 질환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고 예방해주는 그런 성분들이라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암역학 바이오마크 2020년 3월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견과류 소비와 암 발생 위험 전향적 연구 메타 분석을 했는데 견과류 소비의 보호 효과는 특히 소화기 계통 암에 굉장히 뚜렷하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 암 치료에 이 견과류가 굉장히 크게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에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5개 부분군의 플라보노이드는 여러 병적 조건, 고혈압, 대사증후군, 당뇨병 동안 혈압 상승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본, 플라보놀, 플라바놀 이런 것은 직접 산화지우소 수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피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퀘르세틴은 가장 일관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였다. 퀘르세틴 또 어디에 많은지 아시죠? 양파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물로 섭취해서 혈압을 조정하고 심혈관 질환, 우리 미국에서는 첫 번째 사망 원인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죠. 다른 데서는 암이 첫 번째고 심혈관 질환이 두 번째죠. 이런 것들이 다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플라보노이드 보세요. 대사증후군, 당뇨, 비만, 항암, 항염증, 항산화, 심장질환,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 파킨슨, 알츠하이머, 고혈압 전부 다. 그 가운데서도 플라보놀, 퀘르세틴의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더라. 혈압을 강화시키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견과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나온 건데요. 혈액 지질에 대한 다양한 나무 견과류 소비의 비교 효과를 메타 분석했는데 1677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34개의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스타치오와 호두가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전체 총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는 걸 연구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자, 아몬드가 그럼 가진 콜레스테롤 감소, 콜레스테롤만 감소하느냐? 그 외에 뭐가 있더라? 체중, 포도당, 항상성, 염증, 산화적 스트레스 등 심혈관 및 당뇨병의 위험을 변화시켜 주더라. 그 다음에 본 논문은 영양성분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했는데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몬드 섭취가 체중, 포도당 조절, 산화 스트레스, 염증에 미치는 걸 했다는 거예요. 특히 대사증후군과 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콜레스테롤 감소 이상의 만성 퇴행성 질환 위험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만성 퇴행성 질환에 뭐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대사증후군도 들어가고 고혈압도 들어가고 2형 당뇨병도 들어가고 또 암도 들어가고 심장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이런데 정말 효과를 미치더라. 아몬드가 이렇게 별도로 하나만 가지고 연구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아몬드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고 머리에 조금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몬드는 최고의 영양,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미네랄도 많죠.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이 칼로리가 낮고요. 포만감이 있고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성분, 단백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고 불포화 지방이 많고 비타민, 철분, 미네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심장건강,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정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으로 있기 때문에 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활성산소 잡는 항산화제다. 통아몬드 30g에 비타민 E가 8mg에 들었어요. 67%라 그랬죠. 비타민 A, E, A, C, E는 전부 다 항산화제잖아요. 그 다음에 아연, 구리, 망간, 우리 면역력 높이는 영양소들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몬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E와 E를 섭취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경도 인지장애는 뭐냐면은 치매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로 가는 거죠. 그래 보니까 시카고 건강과 노화 프로젝트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 위험도가 비타민 E를 4.2mg 이하 복용하는 사람들과 7.6mg 이상 먹는 사람들 보니까 경도 인지장애 치매 위험이 뭐예요? 2배도 넘죠? 6%에서 14%니까 12가 2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수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를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견과류를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막 혼돈이 오실 거예요. 여러 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나오니까. 자, 가장 좋은 것은 아몬드고 종류별로 좋은 것을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최고의 항노화 식이섬유 많고 비타민 E 많은 거 아몬드예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LDL 중성지방 떨어뜨리고 카로티노이드 높이려면 피스타치오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뇌 건강, 폴리페놀, 산화제, 오메가3 항염증에 필요하다면 호두예요. 최고의 플라보노이드, 피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견과류가 이렇게 몸에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한 서빙이다, 한 온스다 이런데 보통 한 움큼 진다 그러는데 한 움큼은 손바닥을 위로 해서 짚는 게 아니고 아래로 해서 짚는 겁니다. 그러면 30알 들어가고요. 대개 28에서 30g 그게 우리가 하루 먹을 적절한 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다가 상온에다 그냥 놔두고 드시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필요한 양만 꺼내 드시고 딱 비닐 그 지퍼백에 싹 넣어가지고 냉동이나 냉장에 보관하셔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차근차근 챙겨 드시면 여러분 건강이 날로 좋아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